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남권 공공의대 유치라는 지역 현안이 소용돌이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대 유치를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벌였죠.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입지 선정도 하지 않고 전남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건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천이나 목포냐의 오래된 논쟁의 소지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셈인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목포대, 순천대, 도민의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라고 했습니다. 통합 신청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형식이 어떻든 소지역주의로 흐르지 말고 전남 의료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 전남권 공공의대 유치의 대의 명분일 텐니다. 아프면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지역민들의 생각 속에 어떤 정치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비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자,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고 종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 심사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 진상 규명 조사 기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꾸준하게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네,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정부의 희생자 접수 마감 시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회나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년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진상규명 조사 기한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 신고 건수는 총 7,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의 심사 건수는 이 중 불과 1,548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조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기한이 내년 10월 5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총 5,552건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모두 마무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실무위원회가 총 1,036건의 심사를 마친 상황을 감안하면 실무위원회의 심사 건수가 분기당 512건의 처리 속도를 보였는데,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실무위원회의 법적 조사 마감 기한까지 총 3,500건 정도의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3,600건은 결국 실무위가 손도 대지 못하고 조사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실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접수는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에도 갑니다.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중앙위원회 의결 처리 건수는 실무위보다 더 느리다면서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실무위원회의 조사가 끝난 희생자 접수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 업무가 실무위보다 더 느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처리된 심의 의결 건수는 총 345건으로 실무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사한 건수 1,548건에 비하면 전체 22%에 불과합니다. 실무위원회 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 여순 사건 지원단은 신고 마감 시한을 앞두고 신고 건수가 지난 분기보다 140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으로서는 내년 조사 기한까지 조사를 마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회 등도 지난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주 4.3 사건법에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3년이 지난 올해에도 심의 결정 사례가 있었다며, 여순 사건 특별법도 제주 4.3 사건 신고처럼 신고 기한이나 조사 기한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 조사 기한 연장과 함께 여순 11구 사건 관련 예산 확보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가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전문조사 인력 확충이나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현재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사기한 연장이나 예산 확보 문제 모두가 법률 개정 또는 지자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역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여수로 가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수시청사의 주차난이 논란이라고요? 네, 여수시청사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주차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 여수시 본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정기권을 가진 차량이 너무 많아 정작 민원을 보기 위해 청사를 찾고 있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주차장의 정기권 주차 차량은 총 767대로 전체 주차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정기권 주차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전용 주차 대수가 불과 76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청 주차장에 정기권을 갖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주로 여수시 공무원들인데요. 시청 공무원들은 월 10,000원의 주차 비용을 지불하고 이 정기권을 발행받아 주로 출퇴근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글쎄요. 정리해보면은 시청 공무원분들이 정기 주차권으로 주차장을 우선 이용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이용이 불편하다라는 것인데 공무원분들도 주차는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아니면 늘리거나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의 주차장 하루 평균 이용 대수는 평일이 4,000에서 500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찾을 경우 주차가 여의치 않아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 사고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여수시청을 방문할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워 청사 외곽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수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정기 주차 대수를 줄이고 이 공무원들의 차량을 외부의 별도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여러 이유로 여수시는 아직 추가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나 광양시의 경우 시청사 주차장 운영은 직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여수시는 민원인들의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 이 시청 공무원들이나 이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의 부재 운행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정당이 게시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공해를 막기 위해서 정당 전용 현수막 설치대를 운영하는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최근 거리마다 넘쳐나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나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최근 들어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식으로 내걸리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 생태도시나 정원도시의 상징인 순천시의 도심 가로수나 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리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조례 개정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의 내용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먼저 각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별도로 걸 수 있는 지정된 게시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각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를 5개로 제한하고 또 현수막 내용에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은 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의회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조례 개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끈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백 의원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월은 축제의 달이라고 할 만큼 행사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행사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 행사장 중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원래 이제 그 광양제철소가 들어와 있는 금오도 이주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금오도 이주민의 날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철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던 광양,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철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나 아니면은 뭐 장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15만 광양 시민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시에 그 뭐 삶의 터전이었던 금오도를 뒤로 하고 나왔던 금오도 이주민들,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애환이 좀 있습니다. 이주한 지 지금 4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이면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이 그다지 그렇게 뭐 녹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픔을 같이 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시민들께서도 지금 현재 광양시가 있기까지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감사함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10월은 뭐 행사, 축제, 체육대회가 지금 망라해서 많잖아요. 이제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인데 지난주에 원도심에서 동문체육대회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주로 초등학교 동문회인데 그 코로나 전에는 체육대회에 가서 이제 인사하고 참여를 좀 해보면 이제 동문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기수별로 참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좀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동문 체육대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대적인 어떤 이런 좀 괴리감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참여했던 동문 체육대회는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를 참여했는데 기수도 많이 좀 참여가 좀 작았고 전체 규모도 좀 줄었고 또 새로 이렇게 졸업한 기수들은 많이 참여가 좀 적고 그래서 동문 체육대회에 조금 형식도 바뀌어야 되겠다 앞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또 체육대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또 그만큼 계속적으로 쇠퇴되어 가면서 또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런데 동문체육대회도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좀 오버랩 되면서 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동문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즐겁게 하고. 예, 만난 부분에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어저께 이봉남 의원님 저희 순천시 의원분들 그 서울 상경 하셨을 때 네.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거든요. 안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주제는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이제 뭐 공식적인 주제로 다뤄주셨으면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여쭤봤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예. 내부에서 뭐 공식적인 어떤 일정을 거쳤든 그러지 않든 간에 순천시의회 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또 우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심심한 또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회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성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오늘 또 중진 의원님들과 또 의장님과 이렇게 좀 자리를 좀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다시 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이제 방송 여수 MBC에서도 좀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간에 지방의회에서 일어났던 순천시의회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이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제가 뭐 의회를 대표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민들께 조금 더 자성을 통해서 지방 의원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더 동료 의원들께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는 전국체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게 됐고 일정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도 이어질 텐데 이번 전국체전 두고 뭐 일각에서는 분석을 또 이렇게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뭐 글로벌 관광, 체육, 문화도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길게 이야기 나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각 지역에서도 열렸던 축제가 아닌 축제인지라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전국체전을 전체를 제가 뭐 관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총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인은 목포 쪽이긴 했어요. 네, 뭐 예. 저희 지역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실제 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각종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을 사용했고 경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학생들도 또 이렇게 관람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는 이제 3개 종목이 치러졌습니다. 학기도 하고 핀 수영대회라고 한가요? 그거하고 남녀 고교 축구 대회가 열렸었는데 네. 제가 직접 관람한 것은 이제 여자부 고교 결승전은 봤는데 정말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국체전의 지역 경기들이요. 네, 그래서 예. 경기들이 오면은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께서는 그 경기를 보러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 실제로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정말 고마웠던 것은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각 시군에 있는 체육회 회장을 비롯해서 뭐 임원들 정말 고마운 분들은 뭐냐면 그 체육 시설을 기존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양해를 해주신 거잖아요.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운동을 못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이 우리 전남에서 열리고 또 뭐 몇 개 종목이 우리 광양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분들께서 이게 양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될 분들은 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이용했던 우리 시민들의 양보.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봉남 의원께도 이어서 총평 여쭙겠습니다. 네, 저도 뭐 전체 다 직접 참여는 안 했고 순천에서 5개 종목이 열렸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갔던 거는 에어로빅 힙합. 예. 맞아요. 그게 참 저는 신기하고 네.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체육 경기는 주로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경기 정도 참여를 하는데 전국 대회 참여한 거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아주 박진감 있고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에어로빅은 그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 막 하는 그런 이제 에어로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에어로빅 힙합 전국 대회 개막식하고 또 시범 경기를 보여주는 걸 보고 아주 저는 좀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에어로빅 힙합이 이런 경기구나. 그리고 전국에서 와서 이렇게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응원을 하고 이런 열기를 보면서 네. 굉장히 이 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은 종목을 뛰는 운동 선수들 간의 어떤 그 동지애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또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순천 같은 경우는 원체 지금 정원박람회가 있어가지고 크고 작은 행사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버거우실 것 같아요. 네, 국민들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굉장히 규모 있고 정말 좀 내용 있는 이런 그 전국 그 체전 경기를 집중해서 보기도 좀 쉽지 않은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홍보도 조금 덜 된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열리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해서 홍보가 됐으면 시민들에게 더 큰 호응이 좀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개막식 때 약간의 그 좀 뉴스가 나왔던 것이 그 개회식장에서 윤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기 직전에 민주당 소속 전남도 의원들 다수가 자리를 떴다 이러면서 또 김영록 지사께서 사과를 하는 일도 벌어졌었는데 뭐 요거 관련해서는 주시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백 의원님? 그 기사를 봤는데 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그렇죠.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좀 약간 궁색한 변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궁색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축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면은 버스를 기다리라고 하면 되죠. 근데 버스가 그 다음 버스가 이제 어디로 향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다음 일정이 그렇게 시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변명치고는 좀 궁색하다. 차라리 뭐 전남에 대한 예산을 대폭 뭐 삭감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축사를 듣기 싫으니까 나갈란다. 아예 그렇게 했으면 아싸라게 그렇게 그냥 모르겠는데 얘기해버리든지 골뱅이 싫어서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래버리든지 그러지 뭐 버스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봉남 의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예. 그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뭐 자리를 떴다. 뭐 기사는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다를 수 있고 서로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들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도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하는 이제 도민 체전의 개막식인데 뭐 자리를 뜨거나 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들께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여기서 뭐 명확하게 참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대상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할 것을 다 한 상태에서 뭔가 주장하고 또 이렇게 촉구했을 때 조금 더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매우 아쉽다라고 하는 아쉽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두 분이 공통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광양으로 가볼까요?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주제로 자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그 노사 분쟁과 관련해서 오늘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그 전에 여러 그 노사 간에 분쟁이 있던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광양의 이제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노동조합에서 지금 2023년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만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30일 날 단체 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20여 차례 이상 계속 이렇게 아마 교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원만히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소를 해놓고 있고 이달 30일까지 조정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성명서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성명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성명서 내용이 조금 제가 봐서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보려고. 뭐가 이렇게 아쉬웠습니까? 11일과 17일에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협력사 협회 그리고 포스코 우수공급사 협의회라는 데서 그 포스코 노동조합에서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력사와 우수 공급사에서.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뭐 선망받는 회사에 선망받는 직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가진 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폄하될 수 있다. 포스코 노조의 교섭 결렬 철회 및 뭐 대화 복구 성실하게 교섭해라. 저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다 봅니다. 예. 근데 뭐냐면 협력사나 중소기업 등 주변 관계사와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조금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약간 한쪽의 편을 좀 들고 한쪽을 좀 비방하는 것 같은 느낌의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런 식의 성명서는 좀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봉남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노조 임단협이 해마다 좀 항상 있는 사항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 포스코는 뭐 사상 첫 파업 위기다라는 뭐 예.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더군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하는데 제가 그 동안에 나왔던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이 협력사협회에서 노조 단체 행동을 중단해라라고 촉구했다는 거는 제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백 의원님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중앙노동위 제소라든지 30일까지 이제 조정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 결과를 보고 사실은 이제 물론 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협상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참여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다 하더라도 좀 시기상조다. 너무 일찍 이렇게 단체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건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맞다. 예, 예. 백 의원님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파업까지 가는 일은 지역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저희들도 파업을 단체 행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보면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갖다가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노동자들도 파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파업하지 않고 모든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파업 없이 2023년도 임단협이 잘 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이고 예.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노사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시나 의회나 또 민이나 우리가 말하는 노사 민정에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좀 풀기 위해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노사 간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원만히 안 된다면 민정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민정 말씀하시니까는 최근까지만 해도 광양시에서 아주 큰 홍역을 또 겪었었잖아요. 네. 뭐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었고 그게 선례가 돼서 어떤 좀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예방책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이런 큰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좀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회의를 붙이고 노동조합의 입장과 사측의 입장 그리고 중재안까지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공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어요 내부에서? 현재까지는 뭐 담당 직원께서는 뭐 이제 이게 현황 파악 정도 하고 있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이걸 의안으로 채택해서 회의를 열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시장이나 다른 뭐 이런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 또한도 이 문제 또한도 지금 포스코 노동조합 현재 한국노총 소속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 5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의 거의 뭐 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단체 행동에 나선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물론 협력사 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정한 것은 협력사 협회가 노동자들의 헌법의 권리인 단체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협력사 직원들하고의 이 괴리감이 생긴다. 이런 식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순천으로 가서 이야기 꺼내보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가정원 박람회 이제 막바지에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시에서는 박람회가 끝나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향후 계획하고 뭐 후방 산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 산업을 그러니까 말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 승마장을 조성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공공 승마장을 국가정원 주변과 순천만 습지 주변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저번에 이게 지난 7월에 추경 예산에 이 국가 승마장 조성 용역 한 1억을 사실 올렸었어요. 갑자기 이제 승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뭐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승마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고 뭐 전국적인 어떤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비교 분석도 좀 덜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제 추경 예산 이를 삭감됐거든요. 네. 삭감됐는데 이제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승마 산업을 공공 승마장을 좀 해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년 계획에도 지금 잡고 있고 그 동안에 보니까 이미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이 순천에 공공승마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좀 전달을 했고 말산업 사업 설명회도 참석을 했고 이미 이제 또 이 승마장 건립 관련한 부서 협의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전문가 면담이나 현장 답사도 지금 하고 있고 전초적인 그 사업으로 지금 경관정원이라든지 순천만 습지에서 승마 체험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이제 예.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공 승마장을 공모 신청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좀 잡은 것은 추경 예산에서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혹은 시민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형성하면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주제로 조금 다루고 있는데 예. 이미 이제 그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이걸 어떻게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게 우리 시의 후방 산업으로서 좀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안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 사업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지역에 민간 승마장이 순천에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생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뭐 승마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공공 승마장을 조성을 할 경우에 그런 민간에서 하고 있는 민간 승마장의 운영에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있겠죠. 예, 전 그거 당연히 있을 정도면. 거라고 보고 운영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뭐 지금은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좀 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분들이요. 네네 예. 효과가 좀 있겠는지 우리 지역의 후방산업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뭐 참여나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우려되는 대목에서도 공감을 하면서 향후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건데 일단 민간 2곳이 있는데 사업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방식으로 이 공감대를 좀 모아야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접하면서 처음 불현듯 든 생각이 예. 승마장 아니면은 경마장? 경마장은 경마장? 갑자기 경마장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010년도에 화상 경마장. 한국 마사회가 화상 경마장을 순천에 유치하려고 하다가 유치가 아니죠. 예.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큰 일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갑자기 불현듯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승마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마장을 나중에 유치하기 위해서 또 이거 뭐 이 사전 단계에서 이거 하는 건가라는 일단은 뭐 승마장이 아까 이봉남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공공 영역에서 민간 영역에 하고 있는 부분을 침범하게 되면 민간 영역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민간에서 예를 들어 사업성을 이유로 해갖고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공적 자금을 들여서 당연히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는 지금 2군데의 승마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공 승마장을 운영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 2개의 승마장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로 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 아니면은 뭐 흡수 통합해서 같이 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봉남 의원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한 30초 정도? 예, 시에서는 어떤 이 승마를 치유 또 재활 관광 이런 레저 목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인데 제가 요 승마 관련해서 의회에 업무 보고라든지 이제 예산 올라왔을 때 주변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 이렇게 저하고 저기 가까이 있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승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경마하고는 아주 차원이 좀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왕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민간 영역을 또 침해해서 공적 영역에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승마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순천이 지난번에 그 화산 경마장과 관련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승마하면은 또 경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백 의원님처럼 오버랩되는 네.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로서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시민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언더독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광양시회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여수 시립국악단이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게 할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예. 벌써 43번째 정기 공연인데요. 조우라는 주제로 26일 저녁 7시 GS 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손웅 상임 지휘자를 만나서 국악인으로서 그의 인생 이야기와 이번 공연에서는 어떻게 관객들과 소통하게 될지 이 조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수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로 있는 손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43번째 시립국악단 정기 공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네. 우리 국악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이것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한 타이틀은 조우입니다. 조우. 만남. 관객과 그다음에 연주자들의 선이 없는 그 만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관객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마음을 열어놓고 같이 저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그게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만들어진 게 산주합주인데 이제 산주합주 같은 경우도 각 악기의 특성이 있죠. 대금, 아쟁, 피리, 해금, 이런 건문고 이런 악기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악기의 음악적 특성을 잘 살려낸 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립국악단은 그러면 대부분 이제 관현악곡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밀려나 있었죠. 방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산주합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너무 애스럽고 고전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한데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이번에 우리가 그 환상적이라고 하는 그 이정호 선생이 만들어 놓은 그 환상적이라고 하는 그 곡을 하는데 아마 여수에서는 연주곡으로 만든 거 아마 최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악기 중에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 생황.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이 악기가 보이는데 그 이제 맥이 끊겼었지.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었어도 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악기라 악기 자체가 굉장히 좀 심오한 악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들숨날숨으로 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서양 악기 중에 하모니카 불어서 나오고 들여 마시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가 지금 연주되는 게 불과 한 7, 8년? 그거밖에 안 돼. 연주곡으로 나온 게. 그런 연주가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정기 공연에 초청을 해서 또 환상적이라는 곡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신비롭기도 하고 소리 자체가 또 곡도 또 신나고 음색 자체도 밝은 데다가 네.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 재밌어 하실 거예요. 곡곡마다 어떤 조우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도 뱃노래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갖고 있죠. 여수에서는. 근데 검은도 뱃노래를 관객하고 행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관객들하고 같이 그런 그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거 여기에도 그 곡마다 그런 의미를 둔 거죠. 그다음에 전반부에는 대부분 이제 고전적인 거,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아까 이야기한 상황 협주곡, 환상적이라고 하는 곡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앵콜곡으로 준비했던 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데 관객들이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는 중간중간에 그 서정적인 리듬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오롯이 오케스트라를 듣는 기분을 가지는, 그래서 현대적인 거, 고전적인 거,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이제 그걸 좀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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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영차.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실광단은 상임이 45명입니다. 45명인데 이제 다른 대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가 여수시립국악단이죠. 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뭐 관현악단이라든지 뭐 창악단이라든지 뭐 창극이나 뭐 풍물단인데 이게 아니고 그 장르가 다 들어있죠. 네. 그러니까 관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2기 3기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한 사람이 거의 다른 악기들도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단체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진주시립국악단 그러면 그게 국악 관현악단이에요. 거기는 뭐 타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관현악단만 있는 거죠. 광양시립국악단도 거기도 관현악단이에요. 거의 여수만.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넓잖아요.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스펙트럼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훨씬 장르가 많죠. 네. 그래서 여수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여수시립국악단 손웅 지휘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손웅이라는 인물이 사실 여수에서 절대 빼놓을 수, 대한민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잖아요. 아니, 뭐 그러진 않는데. 어깨도 굉장히 무거우실 거고 한 발 한 발 잘 다져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 목표가 이제 그렇고, 제가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그 시립국악단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공연이 거의 한 120회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공연들이라든지 시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느끼기에 자꾸 한 번 본 것을 자꾸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앞으로의 그 지향해야 될 목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각 분야가 다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제 소망도 그렇고 꿈인데, 마당극, 총체극, 작은 공연이든지 큰 공연이든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져야 될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안 하죠, 마당놀이. 그러니까 그 마당놀이가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거기는 무용도 있어야 되고 타악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현악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러죠.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조그맣게라도 있어요. 소규모죠, 대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중소도시다 보니까 소규모로 있는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총체극을 앞으로 자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굴해내는 작업들도 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현천 소동패 놀이라든지 어떤 그 음악들이나 놀이나 어떤 이런 형태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음악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 또 많이 했고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안이 타령이다. 그러면 이건 여수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스펙트럼도 계속 늘려가고 또 관객들하고 또 같이 노래도 하고, 이 여수의 산안이 타령은 에이야 디야 나에야, 그래서 거기 그 진도아리랑하고의 어떤 변별력이 있죠. 이쪽의 음악들을 좀 이렇게 찾고 보존하고 하는 데도 좀 저희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악 공연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관객들이 오실 때는 본인들은 못 부르고 가요. 느꼈던 그런 것을 좀 끄집어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악 공연하면 추임새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관객들한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어렵죠. 그런 벽들을 좀 허물어주고 싶어요. 신나면 같이 신난다고 하고 박수 치고
아련하고 슬플 때는 같이 이렇게 흐느끼어 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추구하는 음악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좀 끌고 가고 싶어요. 국악에 대한 가지고 있는 향수, 생각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밖으로 가감없이 표출해 주는 게 저희들이 더 공연하는 데 더 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와서 편하게 소리 지르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